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즘은 제가 배터리가 다 나갔습니다. 하도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아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서, 근데 또 그 기사도 써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대학의 취업률을 딱 그 대학의 취업률뿐만이 아니라 학과별 취업률을 또 분석을 해서, 학과별 취업률을 분석을 해보면 그 학과가 종류가 이름만 다른 거라면 거의 한 4, 5천 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만, 전문대학 빼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계열별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한 정부가 나눴던 방식이 한 125개인가 8개인가 뭐 이 정도로 나눴는데, 이 자꾸 이제 새로운 학과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렇게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하다 보니까 176개인가 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76 계열별로 다시 뭐 어쨌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이게 완전 노가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데이터를 만지고 또 그 데이터를 처음에 만졌던 것들이 처음부터 요걸 요것대로 만들겠다라고 했다가 막상 이제 데이터를 갖다 붙이다 보면 뭐가 안 맞아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산식이 잘못돼서 뭐를 어떻게 된다든지, 이제 엑셀로 만드는 건데, 뭐 이런 뭐 별의별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있는 기사가 돼주면 좋은데, 또 때로는 이제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하나 다 나눠보고 나니까 딸랑 기사는 뭐 정말 2박 3일 동안 데이터 만졌는데 기사는 딸랑 뭐 하나뿐이 안 나가는 형국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막 완전 다운되죠. 텐션이. 이게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데이터를 써먹긴 써먹어야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또 나침판 원고 마감을 어제까지 했어야 되는데 또 못해서 오늘까지 연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기사를 쓰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정말로 히트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또 어떤 각도에서 이걸 바라봐야 더 좋은 것인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에는 제가 그날 찍고 싶은 것 바로 직전까지도 사실은 답이 없던 거를 뭐 이렇게 앉아서 해서 그냥 그것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 배터리가 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정말 힘듭니다. 아니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이걸 꼭 찍어야만 되는 거라면 제가 사실 진작에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 3일 안 찍다 보면요, 이게 아예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19살 학생에게, 오늘의 주제는 19살 학생에게 대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살 학생에게 대학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무 뻔하디 뻔한 답이잖아요. 그죠? 공부입니다. 근데 그 공부가 이 성적이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학교의 내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학생의 역량을 100% 증명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어느 부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있는 거죠.
100%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능 최저이거나 또는 수능으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그거야 이제 전체 시험이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능 성적을 잘 맞으면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냐? 분명히 시험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낸 학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 역량 전체가 시험 성적에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까에 대학은 고민하게 되죠. 아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도입이 돼서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어쩌지 해서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지만 뭐 이것 빼고 차프 띄고 나니까 별것도 없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좀 괜찮은 대학들은 어찌됐건 뭐 한 30% 정도의 양으로 뽑게 되죠. 또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적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선발 비율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약하죠. 예를 들어 뭐 부산대, 부산 경남 쪽 서울에서 멀죠. 또 또 어디지?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서울하고 가깝죠. 물론 뭐 비율을 제가 정확히 계산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데이터를 만지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눈에 띄면 제가 웃기도 합니다. 이것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뭐 이 학교의 교사들도 학생부 교과로 선발해 거기다 수능 최저 놓고 이러면서 대학에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진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찌됐건 19살 학생에게 대학이 원하는 것은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공부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국영수 탐의 공부, 그러니까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그야말로 공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공부인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학습이라는 단어와 공부라는 단어를 좀 분리해 놓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19살 학생에게 대학이 원하는 것은 공부다. 학습 말고 공부다. 근데 학습에서 어느 정도 교과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공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공부만 잘했다고 그 학생이 우수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학습,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가.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또 내신으로 뽑는 것은 학생부 교과전형인 것이고 그 중에서 논리적이나 추론, 추측, 또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글을 써내는 학생.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글빨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력과 사고력과 독해력과 이게 더 중요한 문제구나. 물론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데도 문제의 유형이 매번 예를 들어 EBS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아닌 전혀 다른 유형,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이 학생이 개념이나 또는 어느 정도의 사고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잘 풀어내는 학생이 선발이 되는 게 이제 이과 계열의 이제 논술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논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제가 오늘 논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9살 학생에게 원하는 것이죠. 19살 학생에게 원하는 것은 공부다. 근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해 가느냐는 아까처럼
교과 내신에 의해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 내신은 어느 정도 받침, 백그라운드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진짜 공부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런 진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태까지 공부라고 하면 그 국영수탐에 대한 성적에 대한 그 정도의 공부였던 것이지 진짜 공부 진짜 공부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삶의 공부죠. 삶의 공부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건데 삶이 뭔데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삶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학생 또 정말 그런 고민 끝에 어떤 의식이 있어서 나는 무엇으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야 라고 깨달은 학생 요렇게 깨달은 학생까지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깨달음을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진짜 공부와 연결시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공부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이가 혼자서 잘 해내는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학생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 필요한 이런 경우인데 마침 그 학생의 연령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춘기라는 시점인 거죠. 이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 뭐 이 여러 가지가 겹쳐진 힘든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19살 학생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공부를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라고 하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영어라고 하면 영어의 진짜 공부가 뭐예요?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죠. 그죠? 회화를 할 수 있는 학생인 거죠. 영어로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 거죠. 영어로 책들 막 뚫쳐보고 영어 원서책으로 내가 보려고 하고 영어 원서책도 단순히 소설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뭔가를 찾아보는 학생이 있다면 정말로 우수한 학생이죠. 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또 내신을 놓치게 되니 대학의 입장에서도 적절하게 본 학생이 되는 거죠. 다만 나는 영어 영문과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뭐 진짜 공부를 하는 거죠. 진짜 공부. 이래서 내신이 9등급인데도 서울여대를 합격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제일 가까운 게 특목고인 거죠. 그죠? 특목고 영어학과에 다니는 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공부를 진짜로 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애가 뭐 학교 내신을 봐서 뭐 서울대를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찌됐건 이 아이는 내신 따다 보니까 내가 영어만 좋아했지 언제 국어나 수학을 좋아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신 9등급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그렇게 공부한 학생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나머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공부를 한 학생.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영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물리학과, 우주항공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별의별 과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5천여 개가 넘을 만큼의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학과에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진짜 공부가 뭐냐. 예를 들어 미생물학과다라고 하면 미생물과 관련한 책이 학교 교과서에 없잖아요. 교과서에 나와봤자 한두 줄, 두세 줄? 이게 전부죠. 근데 얘기했던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공부는 어떻게 해요? 책을 읽어야 하는 거죠. 아니, 진짜 공부한다면서.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그 책을 이렇게 보고 또 그러다가 뭔가 해서 이거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 연구를 합니다. 제가 미생물을 잘 몰라서 어찌됐건 뭔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한 시간만 뚜둑 만지는 게 연구겠어. 그것도 연구는 연구인데
어떨 때 보면 오랫동안 조사하고 관찰해야 되는 일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집에 미생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집에 그 뭐 이렇게 뭐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사니까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라면 땅에다가 뭘 파놓고서 미생물에 뭐를 하든 어찌됐건 뭐 아파트라고 하면 어항에다가 미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자라난다?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잘 안 보이지 않나? 어찌됐건 그 뭔가 뭐 거 현미경도 갖다 놓고 하면서 매일매일에 여기에 속해 있는 뭐 미생물이 뭐 100마리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200마리가 됐고 그 다음날 보니까 400마리가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4,000마리가 됐다든지 어찌됐건 이러한 것들을 해보았은 경우 이게 진짜 공부죠. 진짜 이게 미친놈 아니고선 일반 애들이 하겠어요? 사실 미친놈 아니어도 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런 거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 교과서 밖에 나가서 뭐 아무 뻘짓이나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라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니까 대학에서도 미안하고 또 그렇게는 너무 막 그렇게 쪽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설령 뭐 그렇게 미쳐 있는 애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걸로 명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는 어찌됐건 내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못해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뭔가 메모를 오랫동안 해놨다고 하자고요. 그것을 한 학기 동안 했다고 가정합니다. 하자고요. 그런 과정을 생물 선생님에게도 얘기하고 또 뭐 누구죠? 그 담당 선생님 우리 담임 교사에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대학은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더 많은 관점이 있겠지만 몇 가지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은 기껏 19살짜리 뿐이 안 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산 38살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또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어떤 책도 읽고 그 실험을 위해서 어떤 실험을 6개월 동안 내내 해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엉덩이 무거운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한다고. 이 엉덩이를 무거운 거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온 애들이 매일매일 했다고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했다고 가정하고 또는 매일매일 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엉덩이가 무겁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길이 또 있을까요? 성적 말고라도 내신 성적 말고라도 내 엉덩이가 내신 성적 1등급 애보다 더 잘 맞는 그런 마인드 그런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제가 있어요 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 학생의 엉덩이의 무게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교 1등보다 아니면 공부 내신 등급 1등급보다 이 엉덩이 무거운 이 아이를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학생의 등급이 몇 등급이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얘가 그 일로 인해서 내신 등급이 9등급이야. 9등급이야. 이럴 경우에는 상위권 10개 대학 중에 한두 개 대학만 이 아이를 뽑을 수 있고 나머지 8개는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뽑을 겁니다. 2개 정도는 뽑을 것 같아요. 또 이 아이의 그 연구 실험 결과에 우수성이 매우 빼어나다라고 하면 상위 6개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고 그것이 뭐 어마무시하게 뭐 그런 것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위권 대학 중에 한두 개가 뭐 뽑을랑 말랑 그 다음에 나머지 20위권 30위권 대학에서는 이제 20위 넘어가서는 이런 학생들을 뽑겠죠. 아까 서울여대나 9등급 콜 뭐 예를 들어 과천대도 콜, 나도 할래. 숭실대도 콜, 뭐 국민대도 콜,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에 따라서
그게 어떠냐 상태가 이게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서울여대 9등급간 그 아이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미생물학과이고 또 그렇게 하는데 생물도 그렇다면 생물은 1등급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물이 1등급이려면 국어도 3, 4등급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또 수학도 글쎄 수학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 연구자적인 자세를 생각한다면 영어 공부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미생물과 관련해서 연구한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물이 뭐 세계 최고의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세계 최고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그 미생물 학자는 분명히 영어로 책을 냈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독일의 학자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의 무슨 미생물 학자 뭐 끼똥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책을 낸 것은 영어 책일 가능성이 영어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논문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논문을 쳐다는 봐야지 해석도 가능해야 되고 그죠? 그게 연구자적인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학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살짜리가 에게 대학이 원하는 것은 공부이고 그 공부라고 하는 의미를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봐라. 그리고 현재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 정도가 등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여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한 얘기를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뭐 우리 애는 그러면 4등급이면 4, 5등급이다. 그런데도 뭐다 이러면 그 뭐죠? 예전에 왜 태권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올해였나? 저희 사실 올해였던 것 같은데 걔 올해 시험 보는데 올해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라도 그런 경우라도 입시 전형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학생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아직 어쨌든 체대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를 못하시고 답답해 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는 체대니까의 어떤 특수성도 있지만 태권도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 나머지 미생물학과 뭐 생물학과 이런 경우는 워낙 많은 대학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오늘 얘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완전하게 오늘 제 얘기도 이해하시고 이 학생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효과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공부 잘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동기를 찾았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어요. 이랬을 때 성적이 정말 말 6등급에서 3등급 되고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내신이 무조건 중요하니까 뭐 내신을 무조건 잘 따라의 의미라기보다 오늘은 학생들의 텐션, 물론 뭐 저의 텐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올리는 어쨌든 작전, 비책,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현이 가능할까? 내가 4등급이어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는 말도 안 되게 좋은 대학,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4등급이? 말도 안 되게 좋은 대학 상위 10위권 가면 만족하시겠어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은 예스라고 하시고 강하게 그렇게 밀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뭐 동기부여 내지는 단순히 딸랑 동기부여만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해보시면 하시면 그리고 아이도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갖는다면 꼭 뭐 대입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